안녕하십니까. 우리 제48차 한국 평생교육 청년합회 연차대 네 번째 세션 생태와 소비, 생태적 삶과 자발적 불편을 주는 존엄함이란 주제를 다루게 된 이 세션에서 좌장을 맡은 가나농원학교 김태현 부교장입니다. 오전부터 지금까지 기조 강연과 또 다양한 세션을 통해서 많은 그런 이슈들에 우리 평생교육의 이슈들에 대해서 함께 또 공부하고 토론하는 시간, 또 성찰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감사하고 또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우리 한국평생교육 청년합회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시간은 저희가 함께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그 생태계, 특별히 우리가 먹는 것, 또 의식주라고 하죠. 먹는 것, 또 거주하는 공간, 그리고 또 우리가 있는 것, 다양한 그런 우리 생태계를 둘러싼 그런 환경, 이 환경과 우리 평생교육이 어떤 접점을 가지고 또 지속 가능함을 전제로 해서 우리가 지역에서 계속 의미 있는 그런 활동, 또 즐거운 활동, 또 그걸 통해서 마을의 또 지역의 이슈들을 풀어갈 수 있겠는가에 대해서 한번 좀 논의를 해보고 또 이 문제를 가지고 계속 이렇게 마을에서 풀어나가고 계신 그런 활동가, 그리고 또 우리 선생님을 모시고 마을의 이야기를 좀 듣고 같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주제를 듣고 우리 함께 많은 또 논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발제해 주시죠. 네, 반갑습니다. 네, 소개해 주신 우리 김태현 부교장님께서 소개해 주신 김종수라고 합니다. 제가 공유를 조금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귀한 자리 초대해 주셔서 또 이야기를 나누게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네 번째 섹션으로 생태적 삶과 자발적 불편이 주는 존엄함이라는 이야기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이제 부산에서 40년을 살다가 대구 온 지는 이제 10년 차가 되었고요. 사실 저는 이제 동아대 그 교육사회학을 그 수료를 했습니다. 석사로 수료를 하고 공부를 하고 마을 교육 공동체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조금 더 제가 가지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또 이런 부분에 어떻게 할까라는 생각들을 좀 하고 있었는데, 특별히 2011년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가 있는 이후에 제가 생태적인 회심들을 제가 좀 하게 되면서 제가 이 활동들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들은 제가 지난 10년 동안 마을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 특별히 마을 교육 공동체를 대한 이야기들을 조금 더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 함께 전국에 계신 우리 평생교육 운동가님들, 또 우리 교수님들과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저희가 마을에서 미래에 대한 인식을 이렇게 세 가지를 했습니다. 제4차 산업혁명, 일과 삶이 달라지는 모습, 그리고 인구절벽과 초고령화 사회, 또 기후위기, 이 세 가지를 지난 한 10년 동안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같이 마을에서 제가 조금 더 풀어가는 작업들을 좀 했었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실제 마을 안에서의 삶의 회복력들을 어떻게 가질까에 대한 고민들을 조금 하면서 다시 해드렸습니다. 잠깐 영상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스턴 다이나믹스라고 하는 일본에 있는 우리 로봇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근데 이 회사가요,
사실 저희 현대차와 관계를 사실 가지고 있습니다. 41조 투자를 해서 모빌리티 기업으로 전환을 선언했던 2019년 코로나 전에 사실 현대차가 제조사를 벌이고 조금 더 다른 부분들을 준비하자고 했는데, 지난 2020년에 이 현대자동차가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사실 인수를 했습니다. 아시겠지만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디지털 리터러시와 관련되어져서 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이 이제는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한 걸음 한 걸음 더 다가오게 되고, 사실 현대자동차가 전체적인 자동차 그 공정에 이런 로봇에 대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인수하면서 또 다르게 준비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되어져서 미래의 여러 가지 일과 삶의 부분들을 마을에서 부모님들과 함께 이야기들을 좀 나누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인구 절벽이라고, 한 세대의 소비가 정점을 치고 감소해서 다음 세대의 소비의 주역으로 출현할 때까지 경제가 둔화되는 현상을 일본 사례와 더불어서 저희가 보게 되었고, 특별히 학력 인구 감소에 따른 입학 정원 추이가 이미 2015년부터 저희가 1대1로 되어지기 시작하면서 코로나를 지나고 나서는 더 이게 심화되어져서 지금 지방대 같은 경우에는 아예 입학 이제 정원을 채워가는 것들이 너무나 힘든 상황 가운데, 최근에 대구 경북대도 정기 때 다 하지 못해서 입학 정원들 다 채우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아마 앞으로 제가 숨을 쉬고 살아가는 이 기간 동안에 이 인구 절벽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들은 계속되지 않을까. 특별히 2030년, 2040년 이제 세기가 바뀌면서 훨씬 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더 문제들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마을에 있는 우리 와룡배움터 학부모들 또 운영위원들과 함께 공부를 했더랬습니다. 그러면서 1972년에 로마 클럽이라고 하는 이 학자들이 성장의 한계라고 해서 사실 이 공부들을 이미 1972년부터 우리가 소위 이야기하는 유럽과 저희와 중국을 빼고 68혁명이라고 하는 이런 아젠다를 가지고 이미 서방 세계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사실 이렇게 그렸더랬습니다. 이걸 1970년도에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했는 거를 2000년도에 다시 이분들의 제자들이 이 그래프를 다시 그리고 성장의 한계를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니 이분들이 1972년에 했던 그 예측들이 거의 다 맞아 들어가고, 최근에 2022년 저희 기후위기와 관련된 이런 아젠다들은 이미 아시겠지만 2017년부터 시작해서 또 2019년에 그레타 툰베리 이런 이야기로 기후위기는 우리 앞으로 사실 다가왔더랬습니다. 아시겠지만 10월 첫째 주에 강릉 온도가 38도였다가 지난주에 10도로 떨어지는 이런 거를 10월 달에 저희들이 경험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극과 극의 이상기후가 사실은 우리 전반적인 삶의 가운데에 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사실은 느끼게 되었습니다. 일과 삶이 바뀌어지는 제4차 산업혁명, 그리고 인구가 줄어드는 초고령화 사회, 그리고 극과 극의 이상기후를 가진 이 기후위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 사회가 맞아야 될 것들은 확실성이라는 부분이 아니라 불확실한 성의 시대를 가지고 사실 한 걸음 가고 있다. 이걸 지난 저희 와룡배움터에 있는 선생님들과 함께 10년 동안 한 걸음 한 걸음 배워오면서 저희들이 사실은 지속 가능한 삶을 위한 평생 교육력, 생산과 소비와 관련돼서 우리가 어떻게 바꿀까에 대한 고민들로 한 걸음 가고 있었는데요. 그 이야기들을 조금 더 풀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사람들과 관계 맺는 공동체의 삶이 저희 안에 있었습니다. 원래 와룡배움터는 공동육아 품앗이로 시작된 단체입니다. 엄마들이 대구 서쪽에 있는 이곡동에 25년 전이죠. 이 90년도 초반부터 이제 이게 신도시가 계획되어지고 새로운 엄마들이 모여들게 되고, 여기에 있는 20, 30대 엄마들이 모여서서 사실은 이 공동육아를 시작을 했더랬습니다. 근데 이 엄마들이 아이들을 키우면서 이 아이들과 더불어서 실제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사실 풀어가고 또 만들어가고, 그래서 5월 어린이날 또
가을에는 이 와룡배움터 공동육아방을 이렇게 유지하기 위해서 바자회 이런 것들을 하면서 마을 안에 여러 가지 아젠다들을 만들고 생각하고 고민하면서 마을 안에 여러 가지 힘들을 모았더랬습니다. 이것이 2016년 이제 아이들이 다 떠나가고 15년 정도가 저희 공동체가 지나면서 이 공동체를 이제는 어른부터 시작해서 아이까지 모두가 가르치고 배우는 학교로 전환을 하자라고 생각을 하고 통합성, 전위성, 지속가능성이라는 마을 학교로 저희들이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사실 대구에 1980년도부터 마을 학교라는 개념을 가지고 이미 하고 있었는데 이 학교들이 이제는 전인 모든 사람들이 함께 성장하고 성숙하는 마을 교육 공동체로 변환하자라고 이야기를 시작을 하고 엄마들이 이제 아이들을 이제 중고등학교 보낸 뒤에는 시간이 이제 나고 그리고는 이 아이들과 더불어서 조금 더 경제적인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렁이 밥상이라고 하는 건강한 반찬 가게를 만들고 여기에 나오는 수익금으로 다시 와룡배움터를 지원하고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와룡배움터에 매달 한 번씩 소셜 다이닝이라고 하는 식객을 통해서 아무 가족들도 챙겨주지 않고 아무도 챙겨주지 않는데 동네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5,000원 내고 밥 한 가지 정도만 가져와서 사실 이런 소셜 다이닝을 시작을 했더랬습니다. 그리고는 실제적으로 우리는 행복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 책들을 저희가 읽고 그러면서 덴마크 사회처럼 삶의 교육을 어떻게 전환하고 새롭게 마을에서 회복력을 가질까에 대한 이런 모습들로 저희들이 공부들을 하기 시작을 했더랬습니다. 그러면서 가짜 공부, 진짜 공부라고 하는 이런 공부들을 이제는 아이뿐만 아니라 어른들이 사실 일과 삶이 달라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바꿔가야 된다는 것들을 공부하고 특별히 이런 마을살이들 또 마을 교육 공동체에 대해서 이미 앞서간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아이도 중요하지만 실제 40대, 50대 있는 분들이 함께 책을 읽고 이야기를 나누는 그래서 저희는 2016년에 이미 인구절벽과 미래 일자리라는 이런 제목들을 가지고 이제는 어른들이 변해야 그 변하는 모습의 삶을 통해서 다음 세대가 배우게 된다는 것들을 저희가 계속해서 이야기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마을 안에 대구에도 마을 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가 생기면서 저희 마을 안에 여러 가지 마을에 있는 자원들을 매핑하고 함께 연결하고 그렇게 하면서 마을 안에서 삶으로 가르쳐주는 모습의 공동체로서의 모습이 어떤 건가를 저희가 꿈꿔오고 계획하고 만들면서 전국에 있는 마을을 저희가 돌아보고 그러면서 10년 뒤에 이곡동 배나무 이자에 골짜기 곡자라고 하는 배나무골에 어떤 모습을 변했으면 좋겠는지를 저희가 고민들을 하면서 한 걸음을 왔었습니다. 그러면서 평생교육력이라고 하는 거를 결국은 마을 공동체의 삶으로 저희들이 한 걸음 한 걸음 배워가는 작업들을 자신은 가졌더랬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들의 마을 삶 교육 공간을 만든 겁니다. 결국은 공동육아로 시작했던 이 마을 교육 공동체가 결국 지속 가능한 삶을 위해서 공유공간 조성 사업들을 저희가 하게 되고 대구의 마을 나눔터 첫 번째 사업으로 저희들이 지원을 받아서 마을에 누구나 배우고 가르치는 공간으로 저희들이 탈바꿈을 하고 그리고는 마을 안에 어른부터 시작해서 아이까지 한 달에 저희가 프로그램이 많을 때는 이 정도로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들을 가지고 우리가 보통 뭐 문화센터나 평생 교육원에서 하는 것들을 마을 안에 저희들이 풀고 한 걸음 한 걸음 사실은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마을에서 지속 가능한 일을 찾고 특별히 이런 일들을 이제는 일과 삶이 달라지니까 또 초고령화 사회가 되니까 결국은 학교 교육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학교 밖에 있는 교육들을 통해서 사실 우리가 새롭게 도전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저희들 안에 미래 삶과 관련된 여러 가지 공부들과 이야기들과 이것들을 희망학습 마을이라고 저희 달서구도 희망학습 마을이 있는데요. 이 프로그램들을 저희가 디자인하고 이야기해서 저희 인생 후반전으로서 스토리텔링도 만들고 주거와 관계에 관한 인생 이모작이라는 이런 것들을 제가 공부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실제 삶의 회복력을 아이들에게 지식적으로 가르쳐 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결국은 마을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전수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한 걸음 한 걸음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서울 공릉동 청소년 문화정보센터 센터장 이승훈 센터장을 제가 제 친구인데요. 제가 이곳 대구로 좀 초청을 해서 그 공릉동에서 하고 있는 이야기들을 저희가 듣고 새롭게 청소년들과 청년들에 대한 저희들이 공부들을 하고, 그러면서 희망학습 마을이라고 하는 지원금을 저희가 받으면서 실제 저희들이 이런 디자인들을 저희가 해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달서구에 평생학습이라고 했을 때에는 조금 더 취미적인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다라면, 저희들은 진짜 학교 밖과 학교 안이 함께 더불어서 교육의 패러다임을 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메이커 학교, 또 메이커도 우리가 소위 이야기하는 아두이노나 이런 기계의 메이커가 아니라 손과 발을 통해서 만드는 바디, 몸으로서의 메이커들로 시작을 하여져서 결국은 미래 사회의 메이커와 같은 디자인 싱킹들을 해간다는 것을 아이들과 함께 학교 교육에서 하지 못하는 것들을 저희들이 하게 되고, 특별히 아이들은 적응을 하지만 누가 변하지 않느냐? 어른들이 변하지 않고 어른들이 새롭게 적응해 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어른들을 중점으로 해서 사실 인식을 개선하는 것들을 저희들이 해왔더랬습니다. 그랬더니 달서구 평생학습과에서 저희가 하는 것들을 소개를 하고는 결국 부산에 있는 행복학습 매니저들이 저희 마을에 사실 350만 부산에서 대구로 사실 오게 돼가지고 저희들이 이런 이야기들, 이렇게 프로그램들 하고 있는 것들을 저희가 이야기를 나누는, 그래서 부산뿐만 아니라 수원, 대전 뭐 여러 곳에서 사실 저희가 이 평생학습과 관련된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엄마들이 지원 사업이 아니라 엄마들이 5만 원씩 돈을 내고, 실제 아이들이 학원 가서 보내는 거와 마찬가지로 엄마들이 돈을 내고 1년 동안 저와 함께 아이들을 위한 공부들, 패러다임 전환하는 것들을 사실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평생학습, 언제나 기민하게 흘림을 살피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며 자신에게 필요한 지식과 역량을 능동적으로 탐색하고 학습하는 자세와 능력을 이 40대, 50대에 있는 학부모들, 또 가정, 우리가 소위 이야기하는 여성분들이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이제는 마을 교육 공동체로 다음 세대의 고기를 잡아주는 것이 아니라 고기를 잡는 방법과 태도를 나누기 위해 기다려두고 투자하고 세워주는 마을 교육 공동체로 새롭게 트랜스를 하자라고 저희들이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아까 전에 앞 시간에도 이야기하셨지만, 그런데 아시지만 희망학습 마을은 사실 인건비를 지원해 주지 않습니다. 그냥 강사비와 이런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만 하지, 실제 저희들이 마을 안에서 기획하는 것들을 하지 못해서 저희들이 달서구에서 2년 정도를 하다가 저희가 문화체육관광부에 저희 인건비를 40% 정도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생활문화공동체라는 또 이 프로그램이 있는 것들을 저희가 보고, 여기에 저희들이 이런 평생학습과 관련된 프로그램들을 다시 펀 앤드 메이커라고 이야기하는 생활살이로 저희들이 함께 하면서 마을 교육 공동체 공간을 저희들이 디자인하고 만들어 갔더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그러면서 결국 평생 교육력을 가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게, 문제를 잘 풀고 시험을 잘하고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은 삶의 문제, 집을 사고 내 인생에 이직을 하더라도 새로운 직장을 구해내고 이런 삶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능력들이 우리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청년, 이제는 인생 이모작을 하는 장년의 노인에 이르기까지 모두 다가 이 부분의 삶의 문제 해결력을 키우자라고 사실은 하면서 한 걸음 가서, 저희들이 2020년 코로나 상황 가운데에 행정안전부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인가를 받고 마을 교육 공동체, 마을 공동체 컨설팅, 또 마을 공동체가 어떻게 일과 삶을 바꾸어서 생산과 소비, 협동조합식으로 마을 안에 이렇게 만들어 갈까를 저희들이 고민을 하면서 마을 카페 콩닥콩닥으로 저희들이 아버님 10명이 5만 원씩 십시일반 1년 동안 도와주셔서 저희들 마을 안에 손수 디자인하고 인테리어에서 이런 공간들을 만들고, 특별히 발달장애인 청년들이 이런 청년이 디자인한 거를 저희 마을에 있는 이런 브랜딩하는 작업들을 저희가 함께 하면서 마을 기업으로 저희들이 전환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배우는 것이 삶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마을 기업에 5천만 원, 그리고 2년 차에는 3천만 원, 3년 차에는 1천만 원 해서 그 9천만 원 정도의 지원이 이렇게 나오는 마을 기업에 저희가 가서 새롭게 디자인을 하고 마을 안에 이런
창업과 관련되어서 인생 이모작의 창업과 관련되어져서 새로운 마을 안에서의 공간들을 저희가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이 교육과 반찬 가게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는 의식뿐만 아니라 주를 어떻게 함께 할까. 그래서 16년 동안 함께 마을살이 하였던 분들이 함께 생태 마을 공동체를 만들려고 했는데 뭐 여러 가지 사정으로 가지 못하다가 저희들이 협력적 주거 공동체라고 와릉배움터 이사장님, 우렁이 밥상 이사장님, 그리고 저, 그리고 이게 여기 있는 땅 주인과 함께 저희가 다가구 신축 공사를 하면서 협력적 주거 공동체를 함께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초고령화 사회에 일본이 사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먼저 앞서가는 것들을 저희가 보여보게 되었고, 이런 부분에 저희가 마을과 마음이 모이는 집이라는 마음들을 저희가 만들고 함께 한 걸음 저희가 오게 되었더랬습니다. 그리고는 이 공간 1층에다가 와룡범터 2 하는 아까 전에 미래교육과 관련된 엄마들과 함께 1년 동안 배웠던 엄마들이 마을 메이커 스페이스라고 하는 놀삼을 저희들이 함께 만들고, 이 공간에서 메이커 운동,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미래삶 회복력 키우기, 이런 프로그램들을 함께 하면서 실제 아이들은 사실은 다 적응하지만 누가 바뀌지 않느냐, 엄마들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들을 생각하고 저희들이 함께 하면서 이제는 저희 동네에서 했던 거를 대구에 있는 동쪽에 있는 시지마을 공동체에 제가 가서 이런 프로그램을 했던 것들을 함께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는 엄마들이 스스로 놀이하는 삶, 놀이가 일이 된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아이들과 함께 아나바다 놀장부터 시작해서 함께 더불어서 이런 운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공동체가 지난 코로나 이전부터 시작해서 저희들이 성서넷이라고 하는 마을넷이라고 하는 이 단체들이 함께 하면서 마을 안에 지속 가능한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걸어갈 건가에 대한 고민들로 저희들이 하면서 삶의 문제 해결력을 하나하나 해 갔더랬습니다. 결국 지속 가능한 삶을 위한 평생 교육력 만들기를 위한 이 힘의 이 세 가지, 사람들과 관계 맺는 공동체적인 삶, 마을 삶 교육 공간을 만들고, 그리고는 삶의 문제 해결력을 키우는 데 저희가 한 걸음을 가다 보니까 새로운 부분의 삶의 회복력들을 저희가 가지게 되었더랬습니다. 그러면서 이 지속 가능한 삶을 위한 평생 교육력의 기초는 결국 저희 마을의 생태 경제 살림살이라고 하는 순환적인 생산과 소비라고 하는 요 개념들을 이미 마을 분들이 가지고 계셨고, 이것들을 제가 사실 들어와서 조금 더 기획해 드리고 모아 드리고 재해석해 드렸더니 새로운 사실 힘들이 모여 드렸습니다. 사실 저희 이곡동에 배나무골 근처로 해서 대구에 있는 모든 쓰레기들이 다 들어옵니다. 여기 와서 태우지고 매립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분들에게 있어서 환경과 생태는 사실 삶의 필수적인 부분들인데, 여기에 제가 조금 더 도움을 드렸습니다. 성서에 보면 오이코노미아라고 해서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헬라어로 있는데 이 헬라어의 뜻이 결국은 오이코스, 오이코도메오, 오이코노모스라고 해서 신이 만드는 집을 갖다가 관리하는 것을 사실은 오이코노모스라고 하는 이코노미의 어원이 되고, 이거를 체계화한 것이 에콜로지라고 하는 생태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경제와 생태라는 것이 신이 만들어 놓은 집안의 같은 어원으로서 시작이 되어져서 이런 마음속의 생태계가 결국은 사회적인 생태계가 되고, 사회적인 생태계가 결국은 물, 불, 흙, 공기, 미생물에 신이 만드는 집 안에 있는 모든 생태계들에 연결되어져 있는, 그래서 밥 한 그릇이 사실은 이런 모든 삶에 있어서의 은혜가 우리로 말하면 선물로 주어져야지만이 사실은 밥이라는 것들을 얻게 된다는 것들을 이 와릉배움터에 있는 선생님들이 사실은 알게 되었고, 이거를 살리다 살림살이라고 하는 살림의 방법으로 저희들이 협동조합 방식으로 여러 가지 사실 먹거리 운동부터 시작해서 생태 운동들을 하게 되었더랬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10년 전에 이 마을에 오게 되고 제가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여기 있는 선생님들이 저를 추천해줘서 대산농촌재단이라고 하는 곳에 제가 A380을 타고 제가 상생과 협력과 지속 가능성의 농업이라는 이 타이틀을 가지고 제가 갔더니 호주의 세레스 환경파크라고 하는 이 파크 안에 우리로 이야기하면 지속 가능한 생산과 소비라고 하는 이 아젠다를 가지고 토종종자 씨앗, 또 이걸 가지고 텃밭,
그리고 에너지 재생, 그리고 또 여기에 나오는 음식물을 가지고 카페, 교육장, 그래서 한 해 수십만 명이 여기에 와서 퍼머컬처라는 개념을 가지고 이미 우리로 말하면 통합적인 삶의 방식으로서 어떻게 전환해야 되는지, 어떻게 순환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들을 가지고 이미 68혁명 이후에 유럽과 호주 또 미국 전 세계적으로 이런 운동들을 해가면서 건축부터 시작해서 먹거리, 생산 방식 모든 것들을 자신이 해왔고, 지난 2009년 10월에 제가 이 전환마을 운동가들과 함께 영국 토트네스라는 곳, 이 수마와 칼리지가 있는 곳인데요. 여기에 가서 토트네스 9박 10일을 하면서 실제 기후위기 또 일과 삶이 달라지는 이런 삶 속에서 어떻게 지속 가능한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이 토트네스에서 제가 보게 되었고, 이 안에 이코노미 센터라고 하는 이 미를 붙여서 이코노미가 있는데, 이제는 새로운 전환으로 제4차 1차 산업혁명이 있었던 영국이 이제는 이렇게 살아가는 것들이야. 석유 석탄을 기본으로 하는 자본주의가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대안으로서 사실 가야 된다는 것을 이 영국 토트네스라는 마을에서 시작을 하면서 퍼머커처라는 개념을 가지고 한 걸음 가게 되었고, 여기서 새로운 사회의 영역들 함께 더불어서 어떻게 네트워크하고 어떻게 일과 삶을 지속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한 번 더 이런 생태 경제학이라는 개념들을 제가 가지게 되었더랬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제레미 리프킨이나 여러 지금의 어떤 기후 위기와 관련되어져서 이런 불평등에 대한 부분들을 새롭게 전환하자라고 하는 것들을 이 그레타 툰베리와 마찬가지로 이제 지금 시작을 하게 되었고, 이미 마니아 그룹에서 했지만 지구적으로 사고하고 지역적으로 행동하라고 하는 이런 운동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마을에 이미 저희 어른들과 더불어서 어린이 생태학 교실이라고 해서, 생태는 꼭 자연 생태뿐만이 아니라 산업 생태, 또 공단, 그리고 이게 쓰레기가 치워지는 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생태 환경이라고 생각하고 이것들을 어떻게 지속 가능하게 바꿔갈까에 대한 고민들로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만들고 한 걸음 가게 되면서 마을 안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한 걸음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학교 안에 지속 가능한 에너지 태양광 프로젝트라고 해서 아이들과 함께 이런 것들을 디자인하고 생각해 보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나누는 것도 학교 안에서, 사실 저희가 대구는 아시겠지만 마을 교육 공동체가 없습니다. 뭐 다 따로따로 사실은 이렇게 가고 있는 부분들이 많은데, 그래도 학교 안에 생각들을 가진 교감 선생님이 저를 부르셔서 아이들과 프로젝트를 하게 됐고, 저희 마을은 이런 여러 가지 축제나 이런 곳에 사실은 모든 단체들이 함께 하면서 이런 프로젝트를 해가고 환경 놀이터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하면서 아이들과 함께 삶으로서 어떻게 지속 가능하게 살아가야 되는가 고민들을 저희들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작년부터 시작해서 저희들이 탄소 중립과 관련된 이런 지원 사업들도 마을 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에서 만들어지게 되었고, 저희들이 공익센터라고 하는 곳에서 돈을 받아서 마을 안에 조금 더 삶과 가깝게 어떻게 지속 가능하게 살아갈까에 대한 고민들을 저희들이 하나하나 풀어가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2018년, 19년 제가 그 토트네스에 갔다 오고 나서 저희 마을에 조금 더 성서 전환마을이라고 하는 운동이 있는데, 이런 마을 운동들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더 구체적으로 가게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구의원들에게, 뭐 달서구 구의원, 동구 구의원들에게 이런 기후위기 시대의 마을 공동체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에 대한 마을 운동들을 하게 되고, 특별히 사회적 경제 파트에 이런 전환마을과 포럼과 관련되어져서 지난 10년 동안 함께했던 사회적 경제와 관련된 지역과 공동체 이런 것들을 저희 마을에서 사실은 하게 되었더랬습니다. 그러면서 작년에 코로나 상황 가운데도 우리 마을 착한 바자회라고 해서 협동조합과 사회적 협동조합이 함께 여기 있는 이벤트를 가지고 저희들이 한 걸음 가고 있고, 올해에도 저희가 매일매일 지구의 날이라고 해서 마을 안에 이런 다채로운 행사들을 가지고 공유 서재, 아나바다 함께 여러 가지 탄소 제로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사실 학교에서 가르쳐 주지 아니하는 것을 마을 사람들이 함께 공부하고 이야기하면서 저희들이 한 걸음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이 여기 고령이라고 한 40분 정도의 7가정이 저희들이
텃밭 농사를 함께 짓고 1년 동안 함께 하면서 마을의 공유 냉장고라고 하는 이 공유 냉장고를 나누고 이야기하면서 이런 탄소 중립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저희가 하게 되었고, 올해에는 조금 더 한 걸음 나아가서 지속 가능 발전과 ESG라고 하는 이 아젠다를 가지고 어떻게 마을이 한 걸음 더 가게 될까. 오늘이 저희가 네 번째 공부하는 날인데요. 이 네 번째 공부를 하고 내일 이제 다음 주에 저희가 마무리를 하면서 2023년에 지속 가능 발전과 더불어서 ESG 환경 환경 사회적 거버넌스를 생각을 가지고 저희들이 한 걸음 가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마을에서 이런 탄소 중립과 관련된 실천 해수센터를 계속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ESD, ESG 마을 학습 교실을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이미 아시겠지만 이게 1972년 유엔 인간환경 회의라는 곳에서 지속가능 발전이라고 하는 이런 아젠다들을 사실은 가져오고 있고, 이것들이 거의 지금의 한 50년 세월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지속가능 발전과 ESG라는 이 아젠다가 사실 전 세계적으로 포맷되어져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기업이나 뭐 이것도 마찬가지로 새마을운동처럼 기업이나 위에서 하향식으로 자신이 해오는 운동이라는 것들을 저희가 보게 되고, 그게 아니라 마을에서부터 어떻게 이런 개념들을 가지고 할 건가에 대한 고민들을 저희들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돈업경제학이라는 생태경제학이라는 개념들을 가지고 이미 전환마을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이미 영국과 미국 여러 가지 마니아들이 하고 있는 것이었는데, 작년에 서울에서 그 전환마을 컨퍼런스라고 할 때에 이분을 모시고 사실 이 리코노미라는 것들을 하게 되었고, 작년에 저희도 2020년에 서울 전환마을 컨퍼런스를 하게 되었고, 제가 이것을 가지고 작년에 돈업경제라고 하는 것들을 가지고 마을 안에서 사실은 공부를 하게 되었더랬습니다. 그래서 지속 가능한 삶을 위한 평생교육력 기초가 결국은 저희는 생태경제 살림살이라고 하는 이 개념들을 저희가 다시 공동육아로 시작했던 이 공동체가 다시 이 포맷을 가지고는 한 걸음 가서 마룡부영터가 지속 가능한 삶을 위한 평생교육력 요 세 가지로 저희들이 전환하게 되었고, 결국은 제가 교육사회학으로 노인교육, 평생교육을 제가 이제 공부를 하면서 이 평생학습이라는 것들을 삶의 교육으로서, 특별히 저는 덴마크의 구르투비 우리 선생님이 계시는데, 또 일본에는 가가오 도요이코 선생님이 계시는데, 이분들이 결국은 농촌 지역이라는 곳에서 공동체로 협동하는 방식을 통해 가지고 했던 결실들이 사실은 일본의 협동조합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고, 덴마크 경우에는 인생학교, 삶학교, 또 지금의 복지국가로서의 그 토대를 사실 이 마을 안에서 하는 삶의 공동체, 학습 공동체를 통해서 사실 하게 되었다는 것을 보게 되었더랬습니다.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나라에도 이런 지역사회 기반으로 하는 마을 공동체 교육이 일어나고 있고, 이제는 1세대가 끝나고 2세대로 넘어가는 시점에 사실 지금 여러 가지 변화들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새로운 배움과 가르침의 플랫폼이라는 이 개념을 가지고 사실 제가 놀이가 삶이 되는 이 부분에 마을에서 조금 더 좋아하는 것, 잘하는 것, 의미 있는 것을 사실은 이런 전체적인 인생 이모작이나 평생교육 패러다임으로 새롭게 제가 설계를 하고 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사실 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는 이 일을 하면서 불확실한 시대 상황 속에 미래사회에 결코 놓쳐서는 안 될, 존중받고 가치롭게 얘기해야 할 게 뭘까라고 했을 때 저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평생교육에도 마찬가지로 뭐 공간도 있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있겠지만 그 안에 이제는 사람이 빠지지 아니하고 사람이 먼저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한 걸음 가는 게 중요하겠다. 그래서 저는 마을 평생교육 운동은 생태적 마을 살림살이의 씨앗이다. 저희가 사실 공동육아로 시작을 했지만 지난 10년 동안 마을 안에서 이런 평생교육적인 관점들을 가지고 마을 교육 공동체로 한 걸음 갔더니 생태적인 마을 살이에 있어서의 새로운 구조와 씨앗들을 저희가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새로운 생태경제 살림살이의 모태도 되었습니다. 결국 우리나라만 보는 게 아니라 제가 퍼머컬처, 생태경제학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평생학습을 보다 보니 이미 전 세계적인 우리보다 평생교육이라는 이런 곳에 앞서간 자리에는
이미 마을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런 운동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새로운 이코노미와 같은 이런 운동들이 사실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위기와 전환 시대의 불확실한 미래의 새로운 삶의 회복력은 어디서부터 시작될까? 지금 저는 학교 교육으로 사실 이 지금의 어떤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라 이제는 밖에 있는, 특별히 저도 신세대라고 지었던 73년생입니다. 사실 저도 대학가의 전환적인 전환을 가지고 왔던 사람인데 제가 이제 50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중학교, 고등학교 교육이 뭐 서울이나 경기도 여러 곳에 많이 바뀌었지만 여전히 대구는 그대로입니다.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숫자만 줄어들 뿐이지 학습 태도, 방법과 기획력과 프로그램은 그대로라고 생각하는데 이거를 거꾸로 마을에서 평생교육 운동들을 통해서 비록 느리지만 천천히 조금씩 새로운 삶의 회복력들을 만드는 것이 결국은 생태적 삶과 자발적 불편을 주는 존엄함을 사실 지키는 게 아닐까. 그래서 마을에서 제가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가면서 사실 평생교육을 배웠던 것, 머리로 배웠던 것들을 조금 더 손으로, 발로, 가슴으로 제가 한 걸음 한 걸음 가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발제해 주신 우리 김종수 이사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은 그 발제를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평생교육을 우리가 하면서 또 평생학습이 마을에서 온전히 이렇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이야기를 늘 우리가 하지만 참 그 알지만 내딛지 못한 그런 걸음들을 이 활용배움터에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이렇게 걸어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함께 또 여러분 질문 있으시고 또 더 궁금한 거 있으시면 같이 좀 이렇게 질문하시면서 이야기들 좀 더 나눠 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우리 예, 박영도 예. 소장님. 제가 예. 먼저, 일단은 참 놀랐고요. 학습이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연저리에서 어떻게 작동돼 가는지 하는 것이 무척 신비롭기도 하고 무척 놀랍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까지 오기까지 이제 시간은 한 10년 남짓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다 원만하지는 않았을 것 같고요. 제가 정말 궁금한 것은 이제 마을 그 교육 공동체가 사실은 거기에 정주하고 있는 사람들의 정주민들의 참여가 사실은 얼마나 적극적이고 이게 소수자의 참여만으로는 우리가 지속 가능한 것을 담보하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이제 성서 다사는 대구에서 중심부에서는 좀 떨어졌죠, 그죠? 서부 쪽으로 많이 떨어져 있는 뭐 저도 대구에서 공부를 한 사람이라서 이제 굉장히 익숙한 지명입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이제 도심으로 정주해 가는 것에 대해서 이 공동체가 작동함으로 해서 그런 사회적 현상은 얼마나 또 달라졌는지, 또 이것을 가지고 실제적으로 이 이제 교육 공동체가 작동되면서 뭐 예를 들어 그 주변의 주민들은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되게 궁금합니다. 예. 네, 박영도 우리 교장 선생님 질문하신 내용 우리 김종수 이사님 받아주실까요? 네네. 예, 핵심 멤버들은 사실 한 10가정밖에 안 됩니다. 한 10가정 정도가 사실은 이렇게 해서 집도 짓고 협동조합도 하고 또 친환경 반찬 가게도 만들고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협동조합실에서 한 10가정이 핵심 그룹인데 그 주위에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이 한 200명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9개 단체가 사실 이제 아이쿱 생협이라고는 생협 단체가 한 4,000명, 그 다음에 또 친환경 반찬계 우렁이 밥상의 조합원들이나 밴드 회원이 한 3,000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10년 정도가 되면서 저희들과 직접 하지는 않지만 저희들 소그룹이 동아리, 마을 동아리 이렇게 모임이 한 7개 정도가 돌아갑니다. 뭐 켈러부터 시작해서 트레킹, 뭐 오늘 제가 다 말씀드리지는 못한 부분들이 많지만 저희가 이렇게 하면서 저희 전체적으로 수혜를 입는 사람들이 한 500에서 600명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인식하는 사람들이 제가 카운트를 해보니까
1년에 저희 와룡배움터를 거쳐서 가는 사람들이 한 2,000명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성서의 SLF 반대운동이라고 사실 이제 자본이 돈을 들여가지고 성서공단에 폐목재를 갖다 떼워가지고 전기를 발생해서 하는 공장을 세우려고 했습니다. 발전소라고 이야기하는데. 근데 그거를 사실 달서구 구청장도 오케이 해주고 대구 시장도 오케이를 해줬는데 이게 저희가 아시겠지만 말씀드렸지만 쓰레기장이 모두 다가 저희가 성서에 다 있는데 이것까지 들어온다고? 그렇게 하면서 저희 와룡배움터에서 사실 시작을 했는데 3만 명이 서명을 했습니다. 여기 달서구에 있는 사람들이 3만 명 서명을 하고 그걸 시장한테 가르쳐줘서 시장이 잘못했다. 우리 안 하겠다. 그렇게 하고는 그걸 이렇게 번복을 하는. 그래서 저희 아마 이렇게 네트워크 쳐보시면 SRF 반대운동 첫 번째 승소한 곳 뭐 이래가지고 와룡배움터 달서구 이렇게 치면 저희 공동체가 아까 전에 환경교육과 더불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소위 이야기하는 시민교육, 정치교육부터 시작해서 그만큼의 사실 효과들을 저희가 만들어 갔더랬습니다. 그래서 잘 알려지진 않지만 사실 대구에 조금 제가 말씀드리지만 보수적인 곳은 아닙니다. 여기에 정교조 선생님도 함께 하시고 노동자들도 함께 하고 함께 이렇게 성서공단에 있는 여러 단체들이 함께 하면서 저도 사실 중간에 이제 10년 전에 8년 전에 제가 들어와서 사실 한 곳이지만 이제는 정치적인 색깔을 떠나서 여러 가지 삶의 문제 부분에 있어서 우리 해결하는 것들 어떻게 할까 하면서 이제 사실 개토화 되어져서 와룡배움터가 사실 이렇게 우리끼리 좋은 단체로 남을 건가 아니면 이제 흩어질 건가. 왜냐하면 아이들 공동육아를 하다 보니까 이 목적은 상실되어졌거든요. 그런데 제가 와서 마을 교육 공동체라는 개념들을 가지고 덴마크와 같은 복지국가로 감에 있어서는 이런 공동체가 너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이런 부분에 이제 하다 보니까 저희가 거의 지금 와룡배움터를 통해서 거쳐갔던 사람들이 그래서 저희 2,000명이 되고 저희 요 섹터 안에 저희 달서구 요 섹터 안에 20만 명 정도가 사는데 와룡배움터가 구청장도 찾아오고 또 행정복지센터도 찾아오고 환경과에서도 찾아오고 시에서도 오고 이런 식으로 전체적인 영향력들을 사실은 무시는 하지 못하지만 조금 더 한 걸음 한 걸음 이런 부분에 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네. 네. 충분한 답변 되셨습니까? 네. 또 우리 다른 선생님들 궁금한 사항이나 아니면 조금 더 이렇게 와룡배움터에 국한되지 않더라도 다양한 여러분들 평소에 이 마을 공동체 아니면 평생교육이 앞으로 가야 할 길 또 우리가 확장해야 될 그런 부분들 요즘 지속 가능성 이야기를 참 많이 하는데 다들 지속 가능성이 필요하다고는 알지만 그 지속 가능성을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고민을 하고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우리 같이 와룡배움터가 조금 좋은 그런 선례 그리고 또 길잡이가 될 것 같습니다. 다른 또 우리 스님들 질문 있으시면 질문 주시죠. 네네. 여기 또 질문 올라왔네요. 생태와 소비 발제의, 여기 질문하라고 올라왔군요. 예. 질문 여러분들 하실 동안, 저도 이 와룡배움터를 몇 번 이렇게 방문을 했었는데, 갈 때마다 참, 놀랍다. 이게 한 사람의 힘은 아닐 텐데, 이 함께하는 사람들이 함께 마음을 모으고 또 좀 불편하고 힘들더라도 우리 마을에 또 우리 지역에 또 우리와 다음 세대들의 그런 이슈들에 대해서 같이 좀 헌신적인 마음으로 풀어가는 이런 힘, 추동력은 어디서 나올까 이런 고민들, 이런 의문들이 들었습니다.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하고 싶은데 같이 할 사람이 없거나 또 할 사람이 같이 처음에 열심히 같이 좀 이렇게 힘을 모았다가 그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이렇게 또 흩어지게 되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거나 그 일들이 중지되는 그런 경우들이 비일비재한 것 같습니다. 우리 김용수 이사님, 와룡배움터 그리고 또 이 마을에 우리 마을에
계속 이렇게 다양한 그런 마을의 이슈들을 풀어가는 활동들이나 또 여러 가지 그런 공부들을 추동하는 그런 힘이 뭐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가 매주 화요일마다 학습 공동체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시겠지만 결국 이런 힘들을 모으기 위해서는 서로가 언어에 대한 부분에 뭐 우리 평생교육에 리터러시라고는 문해력이라는 게 있는데요. 아까 얘기했던 ESG라든지 퍼머컬처라든지 생소한 이야기들이 많지 않습니까? 언어들이. 근데 이걸 가지고 저희들이 돌아가면서 늦지만 한 권의 책을 가지고 돌아가면서 한 페이지씩 책을 읽습니다. 저희 이사님들 5분하고 마을 활동가님들하고 함께해서 저희들이 총 7명 정도가 사실 이제 중심 멤버들이 있는데요. 이분들하고 지난 6년 동안 저희들이 학습 공동체로 계속 모였더랬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이제 영상도 보고 어디 견학도 가고 이야기도 하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한 책을 가지고 그 언어를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전혀 뭐 아까 보셨지만 퍼머컬처라는 책도 한 이 정도가 두께가 되는데요. 이게 지구과학부터 해서 모든 학문들이 망라되어 있는 것이라 저희들이 그 언어에 대해서 전혀 알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름에 이렇게 꾸벅꾸벅 졸면서 저희들이 그거를 한 개 한 개 하다 보니까 우리가 소위 이야기하는 7명이 하면 어가 뭔지를 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오이코노미아건 생태, 뭐 경제라고 하는 이 언어들이 처음에는 이렇게 하지 않았는데 이것들을 조금씩 하다 보니까 사실 이게 달라지더란 거죠. 사실 저희 어머니 세대는 선생님 이렇게 해서 학교에서 공부하는 이런 것들이 힘들었지만 제 같은 50대부터 시작해서 요 플러스 마이너스 분들은 이미 고등교육 이상으로서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만 추동력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스스로 공부하고 해가는 부분들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아시겠지만 평생교육이라는 이 관점이 요즘은 이제 글만 쓰지 않지 않습니까? 글을 쓰고 책을 읽고는 이걸 갖다가 직접 이 책에 탐방도 가고 그 작가 이야기도 듣고 그렇게 해야지만 뭔가 이렇게 갈증이 해소되는 것처럼 평생교육 개념 자체가 바뀌는 것처럼 저희들도 사실은 평생교육이라는 이 관점들을 이제는 우리가 소위 이야기하는 인생 이모작으로 취미생활 정도 혹은 그저 이제 지식적으로의 문해력이라는 요뿐만이 아니라 뭐 베이스를 깔긴 하지만 조금 더 삶의 모습에 있어서의 자기의 전문성을 가지고 누구나 다 배우고 가르치는. 그래서 제가 사실 이거를 수원평생학습관과 수원평생학습관에 있는 디자인들을 보면서 사실 많이 배웠더랬습니다. 배우고 사실 이런 부분에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들여다보면서 그것들을 저희 마을 안의 색깔들을 가지고 선생님들이 작충구도 충돌하면서 해봤더니 이게 달라지더라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건 기획을 해내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사실 저는 일요일 날은 목사입니다. 그리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생태 교육을 하는 이제 마을살이로 제가 살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회의를 제 스스로 사실은 여러 가지 뭐 여기에서는 제가 잘 이야기를 드리지 못하고 조금 더 다르게 제가 하지만, 제가 만일에 사회복지관이나 아니면 평생학습관에 한 250만 원 누가 준다면 이 마을에서 더 재밌게 사실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사실 이 경계 부분에 제가 틈을 가지고 사실 기획을 조금만 제가 가지고 있는 조금만 했는데도 불구하고 마을 안의 열매들은 너무 많이 달라지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우리라고 이야기하면 협업이 필요합니다. 마을 교육 공동, 그러니까 사회복지관, 마을 교육 공동체, 그리고 또 우리가 소개하는 학교 밖 함께 더불어서 평생 교육적인 관점에 있어서 우리가 내놓고 서로가 어떻게 협업하고 협치하고 함께 할 건가에 대한 고민들을 가진다라면 조금 더 다른 모습으로 사실 접근해 나갈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저는 한 가지는 학습 공동체, 한 가지는 학습을 기획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마을에서 존재한다라면 그냥 우리가 막 복지관이나 이런 곳이 아니라 마을에서 존재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설계해 준다라면 어떨까라는 고민들을 제가 좀 하게 되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또 우리 다른 선생님들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죠. 저는 질문보다는 선생님. 정말 경이로움을 좀
그런 거죠. 저희가 열심히 공부는 하지만 제가 아까 개회사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학습의 총량은 엄청 늘어나지만 내 삶은 변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많이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지식의 학습은 늘어나고 있지만 내 더불어 살는 우리 상생 공존의 학습 같은 거를 많이 경험하고 못하고 있는 우리 현실에 활용해서 이렇게까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이상인 거예요. 그래서 삶과 학습을 일치시키고자 하는 그런 노력이 과연 가능하구나 라는 그런 어떤 선진 사례를 접하게 된 것 같아서 굉장히 귀한 시간이었다라는 것을 우리 평생 교육에 주는 시사점이 굉장히 큰 사례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와룡 배움터가 있는 마을 달서구가 참 예전에 우리 전 국민들을 아주 이렇게 놀라게 했던 개구리 소년 사건이 일어났던 그 동네입니다. 와룡산이 우리 개구리 소년들이 그 안매장됐던 그런 곳이죠. 그렇게 보고 또 이 마을 전체가 어떻게 보면 좀 아까 우리 이사님 말씀하신 대로 다양한 혐오 시설들이 들어오고 대구에서도 소외되고 어떻게 보면 조금은 피해의식이 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주민들의 그런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곳에서 다시 대구의 여러 지역을 이렇게 향해서 우리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다. 또 우리가 앞으로 우리 마을의 문제들을 이렇게 마을 주민들이 풀어가는 것 가능하다라는 그런 실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참 뿌듯하고 또 여기 가서 좀 많이 이것저것 우리가 배우면서 또 이걸 우리 마을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해 보는 것도 참 좋지 않겠나라는 그런 생각들을 한번 해봤습니다. 혹시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질문이 더 있으시면 네. 예, 따로 질문이 없으실까요? 예, 혹시 여러분들 질문 있으시면 따로 뭐 이렇게 채팅방에 남겨주셔도 되고요. 그리고 또 사무국을 통해서 전달해 주시면 내일도 종합 토론 있고 하니까 그때 충실히 좀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세션 이렇게 마쳐도 되겠습니까? 네, 부교장님 감사합니다. 네, 예, 이번 시간에 생태적 삶과 자발적 불편이 주는 존엄함을 지키기 위해서 저 스스로는 우리 마을에서 제가 소속한 공동체에서 어떤 톱니바퀴 역할을 해야 되나 하는 그런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좀 했는데요. 이렇게 귀한 말씀을 해주신 우리 김태은 부교장님하고 김종수 이사님께 다시 한번 박수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